시 있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무사하게 잘 지내셨죠? 이렇게 매주 보다가는 없는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꼬박꼬박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한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길상호 시인의 신작 시집 왔다 갔다 두 개의 라는 시집인데요. 급하게 길상호 시인의 이 시집을 결정하고선 타이틀 제목을 뭘로 정하나 정말로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제목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시인일 수밖에 없는 시인 길상호. 그 한 사람의 삶과 그의 여정을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길상호 시인의 삶과 그의 시 이야기를 짧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길상호 시인의 그 육성시 낭송은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꽝 대신 닭이라고 제가 먼저 아쉽지만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길상호. 삼촌 비누 쓰시죠? 여기 두고 갈게요. 깨끗이 씻어내고 거품은 물지 마세요. 2개 드릴 테니까 하나는 유리 뒤 서랍에 두고 쓰세요. 안과에 다시 한번 가보시고 더러운 그늘에 감염될 수 있으니 그 집엔 갈지 말고요. 비누는 좋은 거니까 아끼지 마세요. 밤이 달았다고 조마조마 마음 졸이지 말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대야에 비친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얼굴이 보여도 그냥 주워 사용하세요. 미끄러운 날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하수도는 잘 빠지죠? 불을 끄고 냉장고를 끄고 중요한 건 고양이를 끄는 거예요. 거품은 금세 꺼지지 않을 거예요. 꽃으로 만들어 이건 향기도 좋아요. 뽀송뽀송 다시 살 수 있어요. 추우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어린 조카가 삼촌한테 하는 잔소리죠. 그런데 여기에는 삼촌에 대한 애정과 근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조카가 삼촌한테 그 비누를 주면서 이거 좋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 조카의 그 잔소리는 메타포의 기능을 시작합니다. 물론 시작은 아주 가벼운 말장난에서 시작을 하죠. 깨끗이 씻어내고 거품은 물지 마세요 라고요. 귀엽죠. 속이 깊어가는 어떤 사춘기쯤의 사내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카는 계속 삼촌을 걱정을 합니다. 안가에 가보라는 이야기는 어두운 그늘에만 있지 말라라는, 어두운 그늘에 있어서 시력이 눈이 나빠졌다는 걱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밤이 달았다고 마음 졸이지 말라는 이야기는 삼촌이 좀 더 평안한 밤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점점 중요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조카가 합니다. 대야에 비친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혹시나 다른 얼굴이 보여도 그냥 주워서 사용하라고. 조카의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시련이나 고통, 어두운 그늘에 갇혀 있는 삼촌이 문득 스스로를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삼촌이 알고 있는 삼촌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이쯤 되면 조카 녀석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애 늙은이 그 정도 되겠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2군데다가 밑줄을 그었는데요. 하나는 미끄러운 날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라는 문장과
마지막 문장, 뽀송뽀송 다시 살 수 있어요. 추우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이 말이 왜 그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 부분이 마음이 참 잔잔해졌습니다. 자식은 키우기가 힘겨워도 이런 조카 하나 있으면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길상우 시인에게 이런 조카가 있다면 참 다행이겠다라는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길상우 시인을 처음에 어디서 어디서 만났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20여 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뭐 안양예고에서 강의를 할 때 만났나 아니면 뭐 그 시인협회에서 만났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문학 행사나 아니면 출판사 편집부 그 사무실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언제 어디서 길상우 시인을 처음 만났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되게 조용조용했던 그 첫인상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그 강가나 냇가의 그 차돌, 조약돌처럼 단단한 인상이죠.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길상우 시인과 친밀한 관계는 아니어도, 주변에 워낙 그 길상우 시인을 좋아하는, 그리고 따르는, 그런 시인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문드문 전해 들었는데요. 이를테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 강사 일을 하다가 시가 너무너무 쓰고 싶어서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다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대전에서 선배하고 조그만 식당을 하다가 말아먹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신춘문예에 관련된 이야기도 전설처럼 들었는데요. 그 신춘문예에 처음 투고를 해서 바로 당선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원샷 원킬, 그러니까 딱 한 번 그 투고를 해서 당선되었다고 천운이라고 하니까 길상우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응모는 처음이었지만 아주 오랜 습작 시간을 두고 많은 작품을 창작했다고. 그 스스로 모자란다라는 생각에 오랜 세월 응모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 자기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에 한국일보 신춘문예 그 담당 기자가 이제 전화로 길상우 시인에게 당선 통보를 했더니 길상우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당선될 줄 알았다고, 아주 확신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담당 기자는 더 이상의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길상우 시인은 오래 준비를 해왔고 자기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집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길상우 시인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길상우 시인이 그동안 이제 그 쌍둥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10남매의 마지막 쌍둥이 형이라는 사실은 얼마 전에서야 겨우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하고 함께 지낸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고양이 관련된 그 사진 에세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그림 에세이집인가? 고양이 관련 에세이집도 있고, 이전에 시집 제목도 고양이 그 제목이 들어가잖아요. 있고, 고양이들의 이름이 물어, 산문이, 운문이, 꽁트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막내 꽁트만 남아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엊그저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의 추천으로 일찌감치 시인의 꿈을 품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증으로 시를 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고픈 이야기는 되게 많지만 혹시나 이런 내용이 길상우 시인의 시일기를 방해할까봐 이쯤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길상우 시인은 요즘의 핫한 젊은 시인들과 달리 고전적인 개념의 팬층이 아주 두꺼운 편인데요. 무엇보다 그의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이번 시집에는 뭐 쌍둥이 동생이나 누나나 아니면 어머니 등에 대한 가족 이야기 시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시인 자신의 이야기가 행간에 녹아 있기도 합니다. 그 길상호 시인은 그 작년부터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시달리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졌고요. 그래서 건망증, 불면증, 그 다음에 심각한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하죠. 그래도 형제들이 사는 대전으로 이사를 하면서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길상호 시인다운 다소 전통적인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버스 길상호. 안남은 허기와 함께 들른 면 소재지. 손두부만 떠올려도 따뜻했는데 식당은 정기휴일 팻말을 걸고 있었네. 몽글몽글 엉긴 시간 속을 뛰어다니는 건 어린 고양이들 뿐. 뒤따라가면 꽃잎에 쪽방을 닫고 숨어버리는 통에 술래잡기도 금방 끝이 나고 말았네. 식당 앞에는 아무도 없는 공판장, 공판장 옆에는 임대를 기다리는 우체국, 우체국역 이발소 회전 간판만 느리게 돌아가는데 백발의 이발사 가위질을 하는 동안 남은 햇빛이 조금 더 짧아졌네. 언젠가 이곳에 빵집 하나 차려 담백하게 부푼 시간을 진열해 놓고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려도 좋겠다는 생각, 기다리며 세상을 잊어도 좋겠다는 생각. 언제 자리를 잡은 것인지 분홍 스웨터의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아껴가며 조금 남은 볕을 쬐네. 흙먼지를 끌고 온 버스는 서지도 않고 정류장을 지나가네. 시를 읽기 전에 살짝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길상호 시인의 초기 서정시의 어떤 그 맥락을 잇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남은 그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작은 면단이라고 하죠. 손두부가 먹고 싶어서 그 식당에 갔더니 하필 정기 휴일이었고 어린 고양이들만 뛰어놀았다고 하지요. 그리고는 정말 조용하고 적막한 시골 풍경을 그려냅니다. 공판장과 우체국, 이발소, 이발소의 백발머리 이발사. 그 화자가 이런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다 언젠가 이곳에 빵집 하나를 차려놓고 손님이든 무엇이든 하염없이 기다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 버스 정류장 의자에 분홍 스웨터를 입은 할머니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이렇게 묘사하죠. 아껴가며 조금 남은 볕을 쬐네 라고요. 아껴가며 조금 남은 볕을 쬐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햇빛은 짧아지고 할머니는 줄어드는 그 햇빛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런데 버스는 서지도 않고 정류장을 지나가 버리네요. 아둥바둥 허우적거리며 겨우 숨을 쉬는 삶의 한 복판에서 벗어나 느리게 그리고 아끼고 아끼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이 길상호 시인에게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시에서 화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며 세상을 잊어도 좋겠다고. 길상호 시인이 이렇게 천천히 아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분홍 스웨터를 입은 할머니처럼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길상호 시인을 오래오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나중에 길상호 시인을 만나면 안남면에 있는 그 손두부 가게가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지요. 나중에 길상호 시인의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꼭 시 한 편을 읽어달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무튼 걱정은 저의 몫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 읽는 일요일은 다음 주 일요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